네, 안녕하세요. 자, 시간은 SK 바이오팜. 이 SK 바이오팜에서 손실이 좀 많이 좀 생기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항상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뭐냐면 이 기술적인 부분이 정부가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 투자자분들이 생각하고 있고 미리에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그 기술적인 게 아니라 기업적이든 뭐 재료든 다른 것으로 본다라고 하면 항상 조금 이렇게 대응이 좀 늦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게 전부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재료와 기업이든 뭐든 그게 다 전부가 될 수 없다. 조금씩 좀 이렇게 하나하나 조금씩이라도 어느 정도 신뢰를 갖고 분석을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오늘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기관들이 보유를 해야 되는 그 3개월 동안 예, 보유하고 있는 그 기간이 끝나면서 오늘 55만 주, 56만 주 가까운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하락을 했다. 근데 이러한 내용도 우리가 충분히 미리 알 수 있는 대비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 부러워하는 이 내용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 직원들이 상장하면서 수십억 대에 대한 그저 수익을 챙기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 직원들이 물론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직원이라 그래서 주가가 어떻게 된다 뭐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어떤 내용이죠? 이제 저한테 이제 얘기하는 게 차트가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기업적인 내용을 알아야 된다 이런 내용을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리죠? 그런 삼성전자 직원분들은 연봉보다는 주식으로 수익을 더 챙겨야 된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제 근데 제 주변에 있는 삼성전자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은 삼성전자 주식으로 돈 벌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다니는 회사이지만 이 회사가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 거다라는 것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그 내용을 그래도 직원이 뭐 아니면 이 회사 관련된 사람이 더 잘 알겠지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이런 거를 보시면 알죠. 찰실현하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직원들이 왜 일자리를 포기하면서까지 이 돈을 챙기고 나갈까요? 만약에 주가가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 10억대가 어떻게 뭐 20억이 될 수도 있고 20억이 30억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 본인들은 판단했을 때에 물론 많이 수익이 낮기 때문에 나가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알 수 없다라는 거죠. 하락을 안다라는 것보다는 주가의 움직임을 알 수 없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내린 거 아닙니까? 이러한 직원들의 행동과 그다음에 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매도를 할까요? 꼭 지금 매도를 하고 싶어서 아주 참지 못해서 그냥 안달난 그러한 것처럼 한꺼번에 막 던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미리 좀 대비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러한 내용을 봤을 때는 그러면 우리도 따라서 매도를 해야 되느냐 반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지금 이 위치에서는 좀 다른 우리가 생각을 좀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일단 수급을 보겠습니다. 지금 뭐 수급 아까 말씀드린 뭐 내용입니다. 지금 뭐 55만 주에 대한 매도 물량이고 시간에 약간 오른 부분 이거는 뭐 오늘 하락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 하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그냥 상승 상승이라기는 좀 그렇지만 조금 반등 올라온 부분은 분명히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이거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9월 여기에요. 자, 여기 보시면 이때입니다. 여기 이때 제가 설명드린 게 뭐냐면 이 자리에서 바로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에요. 여기에서 여기가 이제 제가 색칠한 부분이에요.
여기가 저항이 생길지 아니면 저항 생겨서 빠질지 돌파해서 올라갈지 이것을 보면 좋다.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자, 이거는 좀 뒤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냥 지금 모습으로 봤을 때, 자, 아주 그냥 기본적인 내용,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서 한번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분석은 나중에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5일선이 21선을 이탈하는 순간 어떤 모습이죠? 좋아 보이시나요? 여기 주가도 5일선까지 빠진다. 자, 여기에서 조건이 안 좋은 조건만 다 있죠. 잘 보셔야 됩니다.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중요하죠. 21선 밑에, 5일선 밑에 뭐가 캔들이 이렇게 깔리기 시작하죠. 이건 부정적이죠. 그리고 60선 여기 이제 생기는 거고요. 21선 어떻게 5일선이 밑으로 깨고 내려오고 있다. 그러면 이 단순하게 봤을 때는 여기가 이제 손절을 쳐야 되는 또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판단되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그렇죠? 지나고 나니까 좀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뭐 하락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죠. 그렇죠? 이거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처음에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서는 말씀을 드리고 있다. 그러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이고 누구나 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을 갖고서 제가 말씀드리면 분명히 보시기에도 그렇고 설명드리기도 제가 편하죠. 아, 바로 이게 그러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기술적인 내용입니다. 차트적인 내용이고 차트가 아닌 다른 내용. 그러면 자, SK바이오팜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나중에 어떤 좋은 흐름이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 자, 실적이 어떻게 나올 것이다. 이 SK바이오팜이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실적이 분명히 나올 것이다 라고 하신다라고 하면 뭐 거기에 맞춰서 금액에 맞춰서 그 금액의 실적과 그 금액이 어느 정도가 적절한 주가다라고 하시면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적과 재료가 아니라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좀 눈치죠. 직원들은 왜 팔았을까? 왜 팔고 나갔을까? 그쵸? 올라가는 과정, 그죠? 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왜 팔았을까? 더 올라갈 수 있는데, 그죠? 이거를 본다라고 하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올라갈 건지 내려갈 건지. 그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기관들, 자, 3개월치, 자, 이렇게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 자리. 근데 사실 기간이 팔지 안 팔지에 대한 부분, 그쵸? 그거를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기관들도 봤을 때는 이러한 매도에 대한 생각이 어느 정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이 주가의 흐름, 그렇죠? 이거는 기술적인 게 아닙니다. 단순히 기술적인 게 아니라 주가의 흐름을 보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매도하는 그 매도가 충분히 어느 정도 예상이 됐을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다 종합적으로 우리 선생님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더 어떤 아니다 나는 이런 것이 있고 이런 분석으로 접근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볼 것이다 라는 게 있다라고 하면 글쎄요 유튜브 영상 저같이 이렇게 좀 허접한 이런 걸 보시진 않을 것 같아요. 확실하게 뭐 어떤 뭐 근거가 있어서 뭐가 있다라고 하면 유튜브를 이렇게 보신다든지 전문가를 찾아다니면서 분석을 확인은 안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든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본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긍정적인 내용은 사실 없습니다. 근데 주식을 오히려 반대로 이런 부정적, 자, 직원들도 팔고 기관도 팔고 이럴 때 나도 팔고 좀 반대로 매수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그 매수라는 이 자리가 정확하게 어딘지를 모르죠. 그렇죠? 그런 부분 분명히 어려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을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보는 내용은 좀 짧게 말씀드려야 되겠죠. 이전에 제가 이미 색칠을 다 했습니다. 색칠을 다 해놓고 여기에 대한 돌파가 나오지 않으면 좀 그렇다. 왜? 저항이기 때문에. 근데 자세히 보시면 살짝 올라갔어요. 최고가를 한번 딱 찍고 그 다음에 바로 빠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 고점을 찍고 저항 자리인 거 확인하고 빠지는 가운데서 어떻게 이 자리 이건 매도죠.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여기 매도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기준을 잡는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지금 61선이 형성이 됐죠. 그리고 이 라인대까지 이 자리다. 그게 뭐냐? 주가가 여기에 와 있고 이 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대한 이격이 벌어진 상태이죠. 하지만 이거를 미리 이렇게 당겨 본다라고 하면 이 위치, 그러니까 60일 동안의 거래량이, 그러니까 거래가 발생하면서, 그렇죠? 여기에 대한 부분도 중요한 자리다라는 것을 확인을 시켜주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자 이거는 좀 조심스럽게 좀 말씀드리지만 제가 가장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정확하다기보다도 매도 타이밍을 빨리 잡을 수 있었던 확인 방법이 아니었나. 그래서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기준을 잡는 방법이 아니라 그냥 흔하게 이동평균선, 뭐 캔들 아니면 여러 가지 이 내용, 저 내용 일부러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확인 방법 그리고 이제 제가 보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봤을 때는 일단 돌파가 나오지 않으면 상승하기가 쉽지 않구나 라는 것이죠. 그래서 돌파가 나오지 않았다. 그럼 여기에서는 매도라기보다도 그냥 매수가 안 되는 부분 또는 매수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여기서 떨어지는 부분에서 손절 매도가 나가야 되고 여기서 안 된다라고 하면 최소 이러한 자리에서는 자 매도 손절이 나가야 된다. 확실하게 이것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자리죠. 전 저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탈 시 저항이 생기고 지지가 돼야 될 자리에서 저항이 생기고 빠지는 도전 캔들 5일선 밑에 깔리면서 개파락이 나온 모습, 그렇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모습에서 본다라고 하면 저는 이러한 모습이 나오면 조만간 매수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온다 라고 좀 보여집니다. 오히려 이럴 때 매수 타이밍을 지금 하기엔 좀 일렀죠. 좀 빠른 부분이 있죠. 그러면 제가 여기를 한번 볼게요. 제가 기준을 잡는 이 라인대 있지 않습니까? 이 라인대에서 지금 현재 가격이 대부분이 아니라 대략입니다. 네, 대략 고점에 지금 30%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 그 다음에 바닥권에서 지금 위치를 보시면 20%대 조금 넘죠. 이게 바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위치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단은 하락에 대한 딱 이 넘춤이 생기는 그런 위치예요. 자, 이 라인은 언제 있죠? 한 두 달? 예, 두 달 전, 훨씬 전에 제가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내용은 제가 지었을까요? 어떤 종목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 다 적용시켰을 때 어느 정도 이 위치가 그러한 위치이다. 하지만 밑에가 더 좋다라고 보는 것은 지금 어느 정도 자 지금 20, 30 나왔지만 이 밑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요 부분 때문에 그래요. 갭 하락과 이 하락 이 충격에 한 번 더 하락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조만간 그래도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잘 이용해 보시고 한번 분석해 보시고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